한국은 전쟁 이후 한때 가장 가난하고 거의 폐허가 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수십 년 만에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경제 중 하나로 성장하며 국민들의 끊임없는 의지와 노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술과 인공지능이 성장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서 과연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으로 잠정 중단된 후 한반도는 분단되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모델을 따랐고 남한은 무에서 시작해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이 선진 산업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960년 1인당 GDP는 100달러도 차에 되지 않았으며 이는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도 차에 되지 않아 한국은 단순히 신흥산업국으로 도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OECD 회원국에 가입하며 20세기 경제의 급속한 성장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전략적 지원, 다른 하나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입니다. 전쟁 후 처음 30년 동안 한국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고 오히려 장기적인 정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정책은 국가 주도형으로 5개년 계획과 중공업 화학, 인프라 집중 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북한의 중앙 집중형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달리 발전의 길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경제 모델뿐 아니라 미국의 전방위적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1950년부터 1980년대 동안 한국은 ODA와 군사 비용을 포함해 6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기술 이전과 교육 프로그램은 조선, 기계 등 초기 생산 역량 구축에 큰 도움이 되었고 미국의 안보 지원 덕분에 서울은 국방 예산을 절약하고 산업, 인프라, 교육에 집중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초기 발전 단계가 엄격한 규율과 미국의 지원의 결합이었다면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가는 완전히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치 자유화와 글로벌 통합이 그것입니다. 군사 독재 정부가 운영하던 국가에서 한국은 비교적 완전한 민주주의로 전환했으며 공정한 선거, 언론 자유, 독립된 사법권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새로운 정치적 흐름과 함께 경제가 국가의 엄격한 통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 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재벌이 성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 마련되었고 자본, 수출입, 생산 조정 규제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벌의 성공은 단순히 정책 덕분만이 아니라 놀라운 시기에 절묘한 맞물림 덕분이기도 합니다. 첫째, 한국 노동력은 저렴하면서도 기술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1960년대부터 강력히 투자된 교육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둘째, 당시 중국은 첨단 기술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고 WTO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셋째,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 내 생산 비용이 급등했습니다. 그 직후 한국은 이 합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빠르게 일본을 대신하여 여러 기술 산업 분야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이 역사의 틈새에서 한국 재벌은 세계로 뻗어나갔으며 조선업 시공사에서 시작해 TV, 자동차, 휴대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자로 성장했습니다. 재벌은 단순히 한국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형 산업화 모델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재벌의 부상은 한국이 산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전제 조건이었지만 동시에 경제 구조의 불균형이라는 대가를 가져왔습니다. 자원, 자본, 인력이 소수의 거대 기업으로 집중되었고 초기부터 국가의 보호와 과도한 혜택을 받으면서 재벌은 점점 통제하기 어려운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전자, 조선, 보험에서부터 슈퍼마켓, 호텔, 병원에 이르기까지 다각화된 사업 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언론을 조작하며 법률까지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부 가문은 경영을 세습하며 투명성과 혁신 능력에 대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수 재벌의 경제가 의존하는 동안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재벌은 채용 권한을 독점하고 인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우수 인력이 소수의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스타트업이나 신기술 분야는 소외되었습니다. 노동 유연성은 억제되었고 모든 길이 하나의 문으로 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벌은 인력뿐 아니라 국가 자본까지 흡수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기업 부채 GDP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였으며, 반면 정부 공공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 부문, 특히 재벌이 대부분의 부채 부담을 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기업은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는 평가로 은행에서 저금리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 기록이 부족해 은행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한강의 기적의 상징이었던 재벌은 이제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아니라 개혁과 혁신,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돌파구를 통해 선도하려 하지 않고 과거에 얻은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전히 많은 국민이 재벌을 지지하지만 이는 재벌이 국가의 부강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들 기업은 점점 둔화되고 창의성이 부족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보다 기존 우위를 유지하려 합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해운과 같은 핵심 산업은 성장 정점에 도달했지만 새로운 분야로의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의 초대형 기업이 경제를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실험, 혁신, 유연한 경쟁 능력을 상실할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중국은 새로운 한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더 저렴하고 빠르며 매력적인 생산력과 전 세계로 확장되는 공급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한국은 중공업, 저렴한 노동비용, 재벌의 수출 경쟁력을 세 축으로 성장해왔지만 현재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2004-19 평균 성장률은 1.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 생산성은 OECD 최하위권에 속하며 에스토니아, 터키, 슬로바키아, 체코, 룩셈부르크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1,500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어 저가 산업을 지탱하던 한국은 에너지 세계에서 기반의 가장 불안정을 심각한 보여줍니다. 인구 구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출산율은 최저 수준입니다. 2050년까지 생산 연령 인구는 35% 감소하고 GDP는 2022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70년에는 한국 인구의 46%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열한 학업-직업 경쟁, 높은 생활비, 평균 신혼부부 가계부채 12만 4천 달러 등은 젊은 세대가 출산과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한국 정치권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 계엄령은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행정부 보수와 입법부 진보 간 긴장이 일반적인 견제와 균형을 넘어섰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경제 모델 재구조화에서 합의가 부족한 정치적 교착 상태를 명확히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불안과 정체 속에서 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단지인 용인 메가클러스터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4,710억 달러, 삼성 2,200억, SK하이닉스 910억으로 AI용 반도체와 고성능 D램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술 인력 부족, 청정 전력 부족, 허가 지연, 전 세계 반도체 공급 과잉 위험 등 여러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위 전망은 다소 어둡지만 여전히 잠재적 성장 동력이 존재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한국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립적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생 스타트업 세대는 하드웨어 생산에서 설계, 알고리즘, 고급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가난한 나라가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훨씬 어려운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부를 유지할 것인가? 역사적 교훈은 명확합니다. 수출 지향형 산업화 모델, 재벌 보호, 저임금 노동은 20세기 성공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고령화, 정치 불안, 기술 경쟁,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그 공식이 점차 부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장을 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한다. 변화하기엔 너무 거대하지만 경쟁하기엔 너무 둔한 재벌, 개혁의 발목을 잡는 깊은 정치적 분열, 그리고 학업비 방황으로 지친 사회. 한국이 스스로 만든 한계를 과감히 허물고 기존 이해관계 동맹을 깨며 혁신 세대에 기회를 주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려는 위험을 감수한다면 새로운 기적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에는 역사적 행운이 아니라 정책 의지와 진정한 창의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탈산업 AI 시대에는 앞서서 따라잡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은 다르게 가서 선도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